네, 안녕하세요. 대만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좀 밀렸는데, 코스피가 하락하고 나서 V자 반등을 할 때 이게 그 하락분의 반 이상까지 올려주고 나서 다시 이제 눌림을 주는 게 좋은데, 오늘 반 정도에서 밀린 거라 조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이후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조금은 조심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은 월말이기도 하고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8월 말까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호NCT는 어제 제가 2시부터 이미 이 종목은 돌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상한가를 바로 들어왔고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이 고점들을 돌파를 할 때 시세가 강하게 실리면 다음날도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CC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가 되고 나서 이 돌파된 자리에 위쪽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어제 캔들이 밀렸기 때문에 이 종가 아래에서 시작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래에서 밀리면서 쭉 밀렸어요. 마이너스 6.87%까지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5일선도 이탈이기 때문에 아래에 흐름까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5일선을 태우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내렸다고 해서 바로 사시는 게 아니고 지지 확인 후 돌림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DND인데 SKDND는 양음양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상승의 양봉이긴 하지만 양음양으로 가는 패턴이고 돌파된 이후에 이제 3일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거는 추세가 흐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흐름이 깨진 것도 아니고 고점과 저점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의 캔들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바로 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래일 이후에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보유 중이시면은 흐름 계속 좋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확인했고요. 기타 단종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언급해 드릴게요.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좋은데 뭐 밑으로 내렸다고 해도 이 흐름이 깬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들 이전 박스권 아래에서 놀아주면서 가면 괜찮은 흐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살짝 밀렸어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내일 5일선이 올라오면서 이 5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텍메드는 어제 시간 외로도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었던 종목인데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강한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오늘 강한 시세가 났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형태를 돌파를 할 때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제 제가 LOT 베쿰인데 LOT 베쿰이라고 제목에 오타를 낸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래 지지를 받고 이제 돌아가는 흐름에서 여기를 돌파를 하고 이 위까지 올라서야 되는데 오늘 어제 종가보다 아래로 시작하면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아미코젠이 아니고 TCC 스틸처럼 여기서 이제 지지를 어디서 받느냐 따라서 이제 이중 바닥에 목숨 돌파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래까지 지지가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흐름 여기 어제 얘기했던 이 자리까지는 안 깨고 가야 돼요. 안 깨고 가서 안 깨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좀 확실하게 매매를 하시려면은 여기 고점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하는지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IS인데 CIS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자리를 종가는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돌파는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오늘 밀리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뭐 3월선을 깬 건 아니고 이거는 흐름이 내일 캔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5일선을 지지를 못 받고 깨게 되면 이 하단 지지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 YG 플러스였는데 YG 플러스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어,
돌파가 되면서 오늘 시가는 마이너스 3%로 밀렸는데 13%까지 13.7%까지 상승 슈팅을 주고 종가는 4% 정도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슈팅이 바로 나오게 되면 뭐 이거에 맞춰서 대응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종목 역시 돌파의 고가와 저가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흐름을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슈팅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앞에 있는 이 매물들을 이제 이 구간의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예요. 이 여기에 돌파가 되면은 이 다음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달린 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다시 또 재차 슈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뭐 종가 아래로 시작하면서 좀 안 좋게 시작한 종목들도 있고, 강하게 슈팅이 난 종목들은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고, 흐름의 형태와 돌파에 따라 가지고 시가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셀리버리 제가 이날에 내일 가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이나 제넥신 이런 종목들은 참 흐름을 잘 타고 계속 가고 있죠. 제넥신도 제가 여기서 이까지 매물 돌파하고 추세를 하면 또 충분히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차트를 제가 만들어 가는 종목들은 흐름을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외에 뭐 LG화학이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수가 밀릴 때 좀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카카오는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해서 흐름을 만들어 갔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전 고점에 그 이탈한 자리, 직전 고점까지 돌파가 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종목들은 싸다고 내린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흐름 다시 돌리고 최소한 5일선은 돌리고 나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그 흐름을 좋게 만들다가도 음봉이 한두 개 뜨는 것 따라가지고 추세가 무너지면 급락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이 많아서 벌써 설명하는 데만 해도 7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빠르게 대만 선생의 내일 가는 종목 탑3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그 CJ 시푸드를 이제 그 실시간 매매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잠시 이제 시험 방송용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에서도 이제 돌파가 되면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돌파가 되고 CJ 시푸드가 좀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CJ 시푸드는 그런 관점에서 원래 오늘 종가에 그 내일 가는 종목에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여기에 있는 직전 고점 자리까지도, 여기 직전 고점 자리까지도 이제 돌파를 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또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4%까지 올랐다가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이 돌파 부분 그리고 3월선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여기 이제 어제 고점 자리 돌파한 자리랑 맞닿게 되면 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시푸드는 내일 가는 종목 탑3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대하제약입니다. 지금 제약주들은 돌아가면서 순환매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하제약 역시 앞에서 나온 자리들을 지금 돌파를 하고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위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볼만 하고, 만약에 이 구간 위로 올라선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수급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시간으로는 약간 내렸는데, 이제 지지는 여기 이전에 만들었던 요 자리, 요 구간에 17,400원 자리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제일 좋고요. 깨지더라도 3월선을 지지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받고 나서 흐름을 타서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에 좀 추가적인 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넵튠이에요. 제가 카카오 게임즈 상장 관련돼 가지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랑 그다음에 엑토즈 소프트를 말씀드리고 넵튠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이랑 AT넘이 추세가 더 좋고 상승 흐름을 탔는데 넵튠이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돌파 자리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물론 이 앞에 좀 소화해야 되는 물량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무너지지 않고 돌파 후에 이제 지지받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재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재료가 곧 있으면 카카오 게임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나올 예정이고, 오늘도 관련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쨌든 넵튠은 요렇게 추세를, 그러니까 요 라인, 가격적으로 보면은, 11,000원에서 11,100원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이제 추세를 만들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CJ시푸드, 대아장, 넵튠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주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시간 외로는 이제 물류 관련돼 있는 주들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초는 아마 물류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코로나의 상태나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 지수에 따라서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매매를 하시고, 추세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타켓이 돼서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깨지면 언제라도 손절을 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몇몇 독자분들께서 좀 이 종목 좀 이제 좀 차트 좀 봐달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들만 좀 빠르게 얘기를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국경제TV인데, 한국경제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 앞에서 돌파를 했다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재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올라서고 나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밀렸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이전에 이제 저점 라인들을 봐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자, 이탈을 했지만 바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깨지 않고 다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 구간을 재돌파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추세 흐름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5,260원 정도 되는 자리를 다시 재돌파를 하는지 흐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밀릴 때 여기서는 거량이 좀 실렸지만 이 아래 구간까지는 거량이 없는 구간이라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 위까지는 또 금방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차후에 5,430원 자리 5,450원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냐 따라가지고 개파락 자리까지는 금방 회복할 수가 있어요. 5,800원 정도 자리인데, 그러면 5,800원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박스권 자리를 또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다시 올라서는지, 그 다음에는 이 이전에 박스 구간, 여기 이 구간을 또 올라서는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세를 깨지 않고 저점 지지를 받으면서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가는 거가 좋은 형태거든요. 그렇게 만드는지를 잘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종목인데 대정하금이거든요. 대정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를 가고 약간 상승한 후에 많이 밀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돌파된 이 파동 자리를 다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랑 그 다음에 파동상 저점에서 이제 고점까지의 중간값 정도 되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34,300원, 400원 정도 자리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어쨌든 최소한 요 구간은 지켜주면서 올라가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M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박스 라인을 만들어 놓은 요 구간 안에서 놀아주면서 이탈 안 하고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이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흐름을 깨지고 내려오면 박스 아래로 밀리면은 좀 하락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셨던 종목이 오텍인데, 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하고 나서
잠시만요. 네, 역사 신고가를 하고 나서 이제 차트 흐름상 3호일선을 깨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일선 이탈을 손절을 잡으시고 이 위로 흐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진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 관련주고 음압평상 관련주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정해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대응을 한다면 이 5일선 내일 올라올 거거든요. 올라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탈을 하고 지지를 받고 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따라가지고 그럼 차후에 아래 지지선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를 받고 주가 흐름과 그다음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은 8월의 마지막 장이 열리는 날이라서 마무리 잘 하시고 8월장 힘들으셨다고 하신 분이 많으셨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